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연변이고요. 오늘 전총님께서 좀 이번 주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촬영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또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쉽기도 하고 전총님 없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뉴스는 이게 2017년에 청주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어떤 여중생이 A라는 여중생이 있었는데 B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걸 알게 되어서 A라는 여중생이 B 친구에 대해서 나는 이제 너랑 놀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같이 B랑 좀 절교선언하면서 B가 학교에서 약간 이제 친구들과 멀어지는 사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게 되신 경위가 B의 부모님들이 학교로 찾아와가지고 선생님께 이거 학교폭력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선생님 C가 A 학생에 대해서 너 학교폭력 가해자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가해자로 규정하고 오히려 선생님이 너는 학교폭력 가해자니까 네가 학교폭력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는 당해야 돼 라는 형태로 조금 선생님이 학생을 어렵게 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런 선생님이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겪던 친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다행히 사망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A양의 부모님들이 이 사태를 선생님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선생님은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가 겪은 고통과 입게 된 장애에 대해서 선생님과 교육청에 민사소송을 청구를 해서 결국은 일부 승소까지 받았다는 판결입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기사로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쟁점이 많았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도 있고 이게 또 1심에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가 2심에서 일부 인용된 사례도 있어서 1시간도 토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갈등을 우리는 학부모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에 대한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 관련해서 첫 번째는 아이들의 갈등이 어른의 판단 또는 시선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 갈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저도 학교폭력 사건을 해보고 또 그 상담도 하고 도와드려 보면 신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너무 학교폭력에 변호사들이 많이 개입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최초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게 10년 전, 거의 1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B라는 학생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A라는 친구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랑은 계속 이런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기 때문에 놀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누가 가해자입니까? 먼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 선생님 C의 경우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A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변명을 했지만 믿어주지 않고 가해자로 낙인시켜버리는 순간 아이는 이 갈등 상황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갈등을 처리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 내 갈등 문제로부터 오히려 더 2차, 3차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점은 이겁니다. 교권 강화의 흐름입니다. 지금 최근에 서희초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교권 보호의 요구가 있었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부모 상담도 제한되고 학부모가 학교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그것이 교권 강화의 방안인 것처럼 제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권 보호가 학부모 배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권 보호라는 이유로 학부모는 교육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는 순간 교육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례가 전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예죠. 누구의 시선도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중립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선생님만이 혹은 학교가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견제 없는 권한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사실이 잊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쭉 치우쳐 갔다가 쭉 이쪽으로 갔다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 정말 이유 없이 따기도 맞고 한 명이 잘못하면 다 나와. 그리고 다 같이 얼차려도 받고 단체 기업도 받았던 세대입니다. 지나친 권위주의로 인한 폐해를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지나친 교권 보호의 흐름이 또한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제 없이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은 학교 갈등이라는, 선생님과의 갈등이 애초에 시작이 아니잖아요. 학교의 갈등은 아이들 간의 사소한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도 많고, 이걸 다 들어보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되었고 이 사건을 너만 잘못했어 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망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앞서가셔도 안 되고,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것도 안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넘어졌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관찰하고 또 기록하고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 확인하고 질문하고 또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같이 찾아가는 것이 또한 학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학부모로서 교권에 대항해서 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랑 가정 또는 부모는 똑같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주체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아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제와 균형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도 잘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한번 사회적으로 낙인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는 생각할 때 말싸움이고 그냥 1년만 버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회가 크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론 재판 때문에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아직 내면이 완전히 성숙하지도 않은 청소년들이 이 낙인이나 오해로 인해서 겪는 심리적인 고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학교가 같이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 몇 가지 제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좀 관찰하시고 기록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얘가 말수가 줄었다든지 학교 얘기를 싫어한다든지, 원래 사춘기 되면 좀 다 예민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개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록을 하시는데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도 사실이라면 오늘 무슨 문제에 대해서 살짝 얘기한 그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아이의 상태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기록하시고, 아이가 우울해 보였다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했다,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면 그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도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겪으시죠.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너무 실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에 맡겨놨더니 안 되겠어, 이런 자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협력자의 자세로 학교에 도움을 청하되, 그러나 우리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좀 실제적인 아이가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사의 권위만 지키는 것도 안 되고 부모의 체면만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경험하면서 이러저러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안전하게 크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학교와 사회와 부모가 모두 기대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고 학부모가 학교를 배제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위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기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좀 작은 뉴스인데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약간 학생을 사이에 둔 알력다툼과 같은 이런 상황을 저는 좀 지혜롭게 평화롭게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서 학부모가 배제되지 않고 또 아이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런 모든 갈등이 봉합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